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동 한자 지도사 과정입니다. 아동 한자 지도사 과정 좀 생소하죠, 그죠? 생소한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활성화는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도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한검정회, 한자진흥회 두 군데에서 아동 한자 지도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아동 한자 지도사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 한자를 지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과 그렇게 많은 한자 실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좀 수월하죠, 그죠? 일반 급수보다는. 중고등학교 교육용 한자 1800자 정도 알고 있으면 이게 무난하게 할 수 있는데요. 단 우리가 중고등학교 한문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뭐 한문의 한자의 역사, 그다음에 생성 원리, 뭐 서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한검정회 한자진흥에서 어떤 과정을 두고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검정회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검정회는 한자진흥회보다 문제 수가 20문제 정도 많고요. 조금 더 수준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한문 문법 정도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의 이해에 되어 있는데 이제 19문제 되어 있습니다. 문자의 이해 과정 19문제가 있는데요. 문자 생성의 원리 되어 있는데 문자 생성의 원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말합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자, 문자 생성의 역사, 그러니까 한자가 뭐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변화를 해왔고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문자 구성의 원리인데요. 자, 이 문자 구성의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한자를 말하면은 하나의 결합된 글자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실휴자라고 하면은 사람 인자랑 나무 목자랑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한자라는 게 바로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합된 원리가 서로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방법이 있고 뜻과 뜻으로 모여 있는가 하면은 뜻과 소리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뭐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본 뜻을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구성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체의 변천과 획수 필순인데요. 이 한자 모양이 맨 처음에도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변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일자 다 아시죠? 해일. 자, 해일자는 처음에 이 모양이 아니었죠. 그냥 그야말로 해 모양이었습니다. 해 모양. 자, 이는 해 모양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서 나중에 이렇게 모양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다가 나중에 이제 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체의 변천, 한자 글씨체의 변천 이걸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획수, 그다음에 필순, 써는 순서 있죠, 그죠? 특히 초등 학생 같은 경우는 한자를 처음 배우다 보면은 필순을 잘 모르는 상태 쓰면은 글씨가 삐뚤빼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대상을 위한 그런 시험 과정이니까 필수는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필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부수의 역할인데 부수가 뭐냐면은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옥편을 보면 앞표지, 뒷표지, 안쪽 껍질에 보면 214개의 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를 알면은 한자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한자의 뜻을 짐작하기 쉽고요. 자, 여기서 실휴자에서 부수가 뭐냐면은 사람 인자입니다. 쉬다고 했는데 쉬는 것은 누가 쉬는 거냐 하면은 사람이 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 글자는 어떤 사람과 관련이 있겠구나. 사람의 어떤 동작이나 뭐 사람의 일이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수의 역할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성부 보겠습니다. 자, 부수의 역할을 했고요. 성부라는 말은 뭐냐면 성자가 소리성자인데요. 소리성. 자, 소리 부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는 나중에 한자의 구성 원리의 형성자라는 그런 이제 원리를 보게 될 건데, 그 형자가 뜻과 소리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글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소리를 내는 역할이 있고 한쪽은 뜻을 나타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이게 맑을 청자죠. 맑을 청.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만 보면 이게 풀을 청자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전체가 맑을 청자인데 오른쪽 위에 있는 글자만 봐도 소리가 청이죠. 그죠? 그러면 이 글자는 앞쪽은 뜻을 나타내는 부분, 뒤쪽은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자, 반의자, 약자, 속자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유의자는 뜻이 비슷한 관계고 반의자는 뜻이 반대되는 거고 약자는 줄여 쓰는 거고 속자도 역시 줄여 쓰는 건데 요 두 영역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나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아닌 낱말입니다. 낱말의 이해가 16문제 나오는데요. 낱말의 구성 원리인데 낱말의 구성 원리 하면은 뭐냐면은 자, 낱말은 보통 이제 두 글자 이상의 결합이 되는 건데 물수 불하 두 글자가 있잖아요. 그죠? 물수 불하 두 글자가 있는데 물과 불은 서로 어떤 관계죠? 반대되는 관계죠. 그죠? 바로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 뜻이 서로 반대되느냐, 뜻이 서로 뭐 비슷하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가 있고, 품사. 자, 요게 검정의 시험에서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품사입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보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때 품사 이에 한자에도 있습니다.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 품사가 모양이 품사가 바뀌어도 모양이 따로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맑을 청 있죠, 그죠? 맑을 청. 자, 맑을 청자가 있으면 맑다는 것은 형용사죠, 그죠? 그럼 이걸 동사로 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맑게 하다, 맑게 하다. 동사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검정의 시험에서 품사 이해는 나중에 문장을 공부하게 될 건데 문장 공부하면서 한 번씩 또 차근차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어, 반의어 이거는 이제 하나의 낱말로 서로 비교한 겁니다. 낱말로 비교한 거. 아까 유의자, 반의자 때는 한 글자 한 글자씩 비교한 거죠. 한 글자 한 글자씩. 근데 유의어는 이제 두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성어의 이해.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고사성어, 사자성어 있죠, 그죠? 그런 고사성어, 사자성어, 성어의 뜻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과목은 한자어 지도의 실제인데, 자, 한자 익히기는 총 15문제가 나옵니다. 한자의 훈음 알기, 보통 급수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이죠. 한 글자를 써주고 그 한 글자의 뜻과 소리를 적는 것. 그 다음에 짜임을 통한 형음의 알기.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형음의. 자, 자, 여기 있죠? 형음의. 형음의. 자, 형은 모양 형자입니다. 그 다음에 음은 소리 음자입니다. 의자는 뜻의자입니다. 한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 개의 영역,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불화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불화자가 하나의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모양. 그 다음에 이 글자의 뜻은 불이란 뜻이죠. 이렇게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읽을 때는 화라고 읽죠. 자, 바로 그래서 이 불이 뜻이 되고 화가 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 그래서 요걸 이제 공부한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수능 시험 1번 문제로 많이 출제되었던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훈음의, 형음의 요걸 이제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죠. 한자를 배움에 있어서 기초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훈음에 맞는 한자 알기. 자, 이건 훈음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훈음. 그 다음 한자의 활용 16문제가 나오는데요. 한자의 다양한 훈음 알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도 하느냐면은 일자 다음자라고 합니다. 일자 다음자. 한 글자에 소리가 여러 개인 글자라서 일자 다음자라는데 검정의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수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검정에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해요. 한 글자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글자.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자 읽을 때는 집택자로 읽습니다. 택. 자, 그런데
이 단어와 같이 읽었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택내, 이게 안내자죠, 그죠? 택내가 아니라 뭐로 읽냐면 대고로 읽습니다. 대. 그래서 댁내,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 쓰는 거죠. 그래서 검정의 시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요겁니다. 한자의 다양한 훈음, 일자, 남자 이런 걸 알기. 그다음 부수와 핵수 적용하기. 부수는 앞에서 말했지만 한자의 뜻 부분을 말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글자의 부수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부수를 제외한 핵수가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총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하나의 자전 찾기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자전 찾기가 나옵니다. 옥편 찾기. 자전 활용하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전 활용할 때 이건 주로 이제 찾는 법을 많이 물어봐요. 찾는 법. 자, 찾는 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부수로 찾기, 그다음에 자음으로 찾기, 그다음 총액으로 찾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문제에 나오고요. 그다음 유의자, 반의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한자의 적용, 한자어에 적용하기, 한자어 낱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한자어 익히기 17문제 나오는데요. 한자어의 도금. 자, 도금이란 말은 이제 두 글자로 된 단어 있죠. 두 글자 이상으로 된 단어. 그런 단어를 말합니다. 도금. 자, 이런 거. 그다음 한자의 뜻 알기. 우리가 한자를 궁극적으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말에 한자어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한자어를 읽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뜻풀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뜻풀이 과정을 이제 배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낱말을 한자로 변환하기. 자, 이런 게 좀 어렵죠, 그죠? 우리가 읽으라고 하면은 좀 읽겠는데 쓰라고 안 보고 쓰라고 하면 이게 좀 어렵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낱말 쓰기 이런 것도 좀 집중해서 다룰 겁니다. 자, 낱말 쓰기도 집중해서 다룰 거예요. 요거. 자, 그다음 한자어의 짜임. 자, 요거 별표. 자, 한자어의 짜임은 뭐냐면은 이게 중고등학교 한문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지만은 이거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문법에 들어간 부분인데 한자어의 짜임 나중에 본 강의 들어가서 이거 따로 강의를 자세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검정의 시험이 일자 다음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검정의 시험이. 자, 여러분 이 부분 나중에 강의를 들을 때 집중해서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자어의 활용 17문제. 자, 문장 속의 한자어 도금 알기. 자, 글을 쭉 이제 지문을 내주는 거죠. 지문 속에 한자어를 이제 한글을 한자어로 바꿔놓고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문장 속의 낱말을 한자로 변환하기. 자, 한글을 이제 한자로 반대죠, 그죠? 자, 이렇게 쓰기. 그다음 반의어와 유의어 알기, 고사성어의 속뜻 알기. 자, 속뜻이 뭐냐 하면은 속뜻 활용되는 뜻입니다. 활용되는 뜻. 자, 우리가 고사성의 그 뜻을 얘기해 보면 글자 한자의 뜻을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본 뜻을 알 수가 없는 게 많아요. 고사성어는 일단 어떤 이야기 속에서 유래한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제 쓰이느냐 그런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끔씩 시험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뜻으로 알맞은 것은 또는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그 뜻은 글자 한자의 뜻 그대로 해석한 거고 속뜻은 활용되는 뜻입니다. 활용되는 뜻. 자, 그다음에 한자 진흥회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진흥회. 한자 진흥회 자 과목이 세 과목이 있습니다. 한자 지도의 기초 일단 한 과목이 있는데 자 7문제가 나옵니다. 한자의 3요소 조금 전에 우리 그 검정에 똑같죠, 그죠? 한자의 3요소 뭐가 있었죠? 한자의 3요소에 형, 의, 자 있었죠? 모양, 소리, 뜻 있었습니다. 이런 거. 자, 육서가 뭐냐면 검정에서 나왔었는데 자, 이 육자가 6육자거든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중에 6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상형, 회의,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이런 게 있는데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원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능의 시험에서 육서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지능에서는 많이도 내지 않고요. 그래서 지능의 시험에서는 이걸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필순 역시 나왔죠. 어린아이들을 위한 어린아이가 대상이다 보니까 쓰는 순서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전찾기 검정에서 나왔지만은 자전찾기에 총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붓으로 찾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음은 글자의 소리죠. 자음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도 모르겠다 할 때는 총획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자전 찾는 법, 이런 문제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변천 과정 아까 나왔었죠. 서체, 글씨체 모양의 변천 과정. 한자의 변천 과정은 보통 이제 설명하기를 갑골, 건문, 전서, 예서, 해서 자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갑골은 이제 초기 문자죠. 상형 문자입니다.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글자. 건문 같은 경우는 금자가 쇠 금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돌, 어떤 쇠 이런 데 새겨진 글자. 전서는 이제 도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장 글씨체 있죠. 도장 글씨체. 곡선이 아주 많은 글자. 그런 글씨체. 그 다음에 예서, 그 다음에 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글씨체 모양이 해서입니다.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글씨체 모양은 해서. 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교재에 보면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알려지지가 않아서 없는 것도 있지만은, 시험에서도 보면은 그림을 일단 그려줍니다. 그림, 갑골문, 건문, 전서 이 그림을 그려주고 이에 해당되는 글자는 무엇인가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힌트가 될 만한 설명을 다 해줍니다. 힌트가 될 만한 설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천 과정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다음 한자 지도의 실제 68문제가 있습니다. 자, 부수에 의해 214자, 부수가 총 214자거든요. 부수는 우리 앞에서 말했지만 한자의 뜻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부수별 한자.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부수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한자의 자원과 이해, 교육용 한자 천자에서 이 책의 교재가 보면 천자를 설명해 놨는데 이 천자가 각각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이제 볼 거고요. 그다음 한자어 1800자, 이제 단어들이겠죠. 한자어는 단어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육용 한자에 이제 해당되는 1800자를 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무엇으로 쓸 수 있겠어요? 시험 문제에 바로 도금 문제 또는 뜻풀이 문제 이런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그죠? 도금이나 뜻풀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자성어 100단어. 자, 그런데 검정의 시험에서는 이 100단어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 강의에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 추가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동 한자 교육. 자, 5문제. 한자 교육의 필요성. 자, 한자가 왜 필요하냐? 많은 이유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우리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를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동아시아 교육의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은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와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거의 한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수업 전략, 학생 대면,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한자를 가르칠 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느냐, 이제 실전이죠, 실전. 이런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검정에서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검정에서는 진흥에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학생 되면, 자, 아동기의 발달 단계 이해 있는데, 자, 요거 좀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둬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도 교육학을 배우거나 이럴 때 보면 다루는 건데, 삐아제의 아동 인지 발달 단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해도 다 알 수 있는데 요거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좀 전문적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다음 학생 대면 기술 있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정회와 진행회하고 이제 문형 이걸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검정회는 문항수가 총 100문제, 진행회는 80문제, 좀 적죠, 그죠? 검정회가 20문제 더 많습니다. 자, 객관식 서로 50, 50, 주관식 50, 여기서는 30, 진행회가 30문제니까 검정회보다 조금 20문제 더 작습니다. 자, 그다음 합격점은 역시 70%, 70% 똑같고요. 대부분 모든 시험들이 합격률이 합격 점수가 70% 이상입니다. 이거는 자, 배점은 1점, 1.25점 좀 이렇게 소수점이 붙어 있네요. 시험 시간 60분, 60분. 자, 60분, 60분이라지만 되게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한자 1000자 이상을 좀 알고 있다. 그러면 한자 푸는 문제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한자 푸는 문제에서는. 단 어디에서 좀 어려울 거냐면은 한자 외의 부분 있죠. 뭐 한자의 서체, 변화, 그다음에 한자 문법, 한문 문법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고민할 거리나 시간이 좀 걸리지 나머지 한자 읽고 쓰고 반대자, 유의자 고르는 이런 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이 강의 대상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대상자는 일반 급수 시험하고 다르게 자, 조건이 있습니다. 만 20세, 만 20세. 일반 급수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내가 뭐 어리더라도 아무 급수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의는 이 과정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만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 어린아이를 지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 20세 이상 성인이 되어야 되고 한자 1000자 이상의 숙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1800자를 알고 있다면 더 좋겠죠. 1800자를 알고 있다면 더 좋겠고 기본적으로 1000자 이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 1000자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강의는 검정회하고 진행회하고 병합, 통합 과정이거든요. 통합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검정회만 맞추는 게 아니고 진행회만 맞추는 게 아니고 둘 다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 한자를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0자 이상 숙지자 이렇게 대상에서 하고요. 그렇다면 1000자 이하를 모르는 사람, 한자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 시험에 도전할 수 없나요? 저 불공평하죠, 그죠? 자, 그래서 1000자 이상 미숙지자는 한자 급수 학습 병행 가능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한자 급수를 공부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한자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자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나 한자 처음 배웁니다. 저는 처음 배워요. 그러면 자 8급부터 급수 8급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또 이 강의도 듣고 하면은 학습 효과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2번씩이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처음 배운다면은 우리 항공사 카페에 보면은 이 급수 과정들 많이 있죠, 그죠? 8급부터 1급까지 쭉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그 과정을 들으면서 이것도 같이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배우기도 빨리 배워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글자인지 이런 것도 빨리 캐치해 나갈 수 있고요. 자, 강의는 검정회, 진행에 병행하여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죠. 나는 한자 급수 읽고 따봐도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시는 분 있죠.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보통 어머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도 어머님들이 많을 텐데 이거 따서 내가 뭐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어머니들은 나한테 덕이 되지 않으면 이걸 투자를 잘 안 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아동 한자 지도사는 이걸 한번 따놓게 되면은 실제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자, 어디에 쓰이느냐? 내가 전문적인 하나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방과 후 강사 이렇게 당당하게 지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부방에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출강도 가능합니다. 출강. 어디 뭐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또 출강도 가능해지고요. 내가 이는 아동을 전문적으로 한자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강의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반드시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격증 하나 따서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